안녕하세요. 30 후반의 나이에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미혼남이에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모든 준비를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쪽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파혼을 맞이했지 뭐예요. 그때부터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냈죠. 마치 짙은 먹구름이 마음속에 들여온 듯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웃음은커녕 작은 미소조차 짓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덧 5월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왔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20대 후반 구미에 위치한 LCD 관련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대구로 돌아왔지만 그때 입사했던 동기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파혼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동기들이 먼저 캠핑을 제안해 줬어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 푹 쉬면서 기분 전환을 하자는 따뜻한 배려였죠. 캠핑 날짜가 정해지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캠핑이라 텐트, 침낭 버너, 코펠 등 캠핑 장비들을 하나하나 꺼내 점검하고 혹시 빠진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캠핑에 빠질 수 없는 낚시 도구들도 챙겼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번 캠핑에서는 꼭 손맛을 제대로 느껴보리라 다짐했었죠. 약속 장소와 시간을 동기들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에 실으니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떠나기 전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어요. 드디어 캠핑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동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라 더욱 반가웠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짐을 함께 옮기며 캠핑 장소로 향했어요. 이번 캠핑 장소를 섭외한 사람은 영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평소 발이 넓고 정보력이 뛰어난 친구라 좋은 곳을 알아놨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친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물씬 풍기는 유료 낚시터가 있는 마을이었어요. 탁 트인 푸른 하늘 아래 울창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공기가 폐속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도심 속 답답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함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낚시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잘 정돈된 낚시 좌대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주변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요즘은 오히려 저수지나 호수보다 유료 낚시터가 밤 낚시를 즐기기에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하게 밤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가볍게 떠나서 제대로 손맛도 보고 1박 2일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였어요. 낚시터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고요. 멀리 금오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낚시터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죠. 캠핑 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네요. 캠핑 장소를 둘러본 후 우리는 텐트를 치고 낚시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캠핑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지만 금세 예전 감각을 되찾고 능숙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낚시 좌대를 꾸몄죠. 텐트를 치고 낚시 준비를 마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캠핑장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까 하다가 친구 하나가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함께 식당으로 향했죠. 낚시터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서너 군데 식당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식당들은 모두 시골의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들이었죠. 메뉴는 주로 파전, 빈대떡, 동동주, 보리밥 등 우리의 옛맛을 돋우는 음식들이었고요. 화려하고 세련된 음식보다는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 맞는 분위기였어요.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주인 아주머니가 푸근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파전과 빈대떡, 동동주를 주문하고 잠시 후 따끈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어요. 시원한 동동주를 한 잔 들이키니 텁텁했던 입안이 개운해지는 듯 했죠. 파전과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막걸리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맛이었죠.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양주나 와인보다는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전통주가 입맛에 잘 맞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죠. 같은 공간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팀들이 여럿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온 팀도 있었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팀은 50대 아줌마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밝은 화장을 하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외모도 아줌마치곤 나름 괜찮았고요. 저희 테이블은 점점 더 흥겨워졌고 동동주 병은 하나둘씩 비워져 갔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동동주 병이 딱 떨어졌어요. 아쉬운 마음에 동동주를 더 시키려고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능글맞은 영업하는 친구 녀석이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했죠. 옆 테이블 아줌마들에게 술을 빌려보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친구 녀석의 능글거리는 표정을 보니 왠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는 망설임 없이 옆 테이블로 다가가 능청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아름다우신 여사님들, 저희 술이 다 떨어졌는데 혹시 동동주 석 잔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친구는 정말 재미삼아 분위기를 띄우려고 던진 말이었을 거예요. 진짜 술을 빌려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들은 저희 쪽을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중 한 아줌마가 웃으며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총각들, 지금 우리한테 작업 거는 거야? 호호호. 능글거리는 친구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치 있게 받아쳤죠. 아, 저희가 감히 여사님들께 작업을 걸다니요. 그럴 리가요. 다만 아름다우신 여사님들 옆에 앉아 술 한잔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하하. 아줌마들은 친구의 능글맞은 농담에 재미있어 하면서 크게 웃더라고요. 분위기가 예상외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 저도 덩달아 용기가 났죠. 아줌마들은 저희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남녀 간의 썸은 왠지 더 설레이고 이뻐 보이지 않나요? 암튼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죠. 저희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치 못한 적극적인 반응에 아줌마들은 더욱 재미있어 했죠. 호, 재미있는 총각들이네 하면서 아줌마들은 흔쾌히 저희에게 동동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술자리 인연은 결국 옆 테이블과 합석으로 이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저희 팀도 3명,
아줌마들 팀도 3명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3대3 짝이 맞춰졌죠. 자연스럽게 서로 짝을 지어 앉게 되었어요. 제 옆에 앉은 여자분은 첫인상부터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얼핏 보기에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었고, 얼굴은 갸름하고 눈은 크고 맑았어요. 귀엽고 세련된 스타일이었죠. 무엇보다 3명의 여자 중에선 가장 이쁘고 어려 보여서 기분이 더 좋았네요. 저는 어색함을 깨고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도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곁들여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참 미인이시네요. 하하. 제 칭찬에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죠. 저의 칭찬이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우리는 옆 테이블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새로운 안주와 술을 추가로 주문하고 본격적으로 합석 술자리가 시작되었죠.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녀와도 한결 친해진 것 같았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어느새 동동주 항아리는 2개나 비워지고 3번째 항아리가 상위에 올려졌어요. 술 기운이 기분 좋게 올라왔죠. 근데 총각들은 올해 몇 살이야? 저희요? 올해 39살이에요. 제 나이를 듣더니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놀래라. 다들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들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웃음을 참는 듯 했어요. 아마도 연계다, 연계 이러는 것 같았네요. 그래, 다들 결혼은 했고 여기 둘은 이혼남이고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누님은 몇 살인데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하더라고요. 총각, 뭐가 그리 급해?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는 게 실례 아닌가? 앞으로 좀 더 친해지면 가르쳐 줄게. 능글맞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더 끌렸어요. 나이를 알려주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졌죠.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요? 제 눈에는 30대로밖에 안 보여요. 제 칭찬에 그녀는 더욱 쑥스러워하며 웃었죠. 함께 온 아줌마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중 한 명의 생일이어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러 왔다고 했고요. 저희는 식당에서 늦도록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덧 시간이 늦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역시나 능글맞은 친구 녀석이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엉뚱한 제안을 했죠. 누님들, 저희가 근처 낚시터에서 1박 2일로 캠핑할 건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서 매기 매운탕에 소주나 한 잔 더 하시죠. 솔직히 저도 그녀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친구의 제안은 저에게도 솔깃하게 들렸죠. 아줌마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그러자고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캠핑장으로 향했죠. 누님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시면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괜히 유부녀와 늦게까지 놀다가 남편에게 오해를 살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제 걱정에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별 걱정을 다 하네. 신경 안 써도 돼. 나 혼자 살아. 남편이랑 5년 전에 사별했어. 저 친구들은 돌싱이고 뜻밖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별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아줌마도 처음이었지만 거기에 과불하니 뭔가 색다름에 욕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애인은 있으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더라고요. 지금은 당장 만나는 남자는 없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뜨거움이 솟아올랐어요. 오해. 그럼 저랑 한번 잘 해봐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저는 혹시나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걱정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방금 한 말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호, 그럼 나야 완전 좋지. 영계랑 사귀면 더군다나 총각이잖아. 그녀의 긍정적인 대답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드디어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참, 근데 누님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은옥 박은옥.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누님은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참 예쁘시네요. 칭찬인지 작업인지 모를 멘트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저희는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낚시를 시작했죠. 저희 세 커플은 낚시와 텐트를 서로 오가며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덩달아 분위기도 후끈 달아올랐죠. 다들 이혼녀의 과부였으니 오늘 하루 진하게 논다고 해서 누가 모아할 사람도 없고 말이죠. 다들 술에 취해 얼굴은 빨갛고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였어요. 텐트 안에서만 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밖에서 놀자. 밤은 아직 길다. 새벽까지 한번 달려보자.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어요. 근데 술잔이 오가고 술게임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야릇하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3대3으로 짝을 지어 앉았지만 술이 더 들어가니 그런 경계도 허물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고 손을 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스킨십도 잦아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술 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갑자기 친구 녀석이 엉뚱한 제안을 또 하는 거 있죠. 야, 텐트 바꿔서 놀자. 그리고 파트너도 바꿔. 다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와중에도 친구 녀석의 엉뚱한 제안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텐트 바꿔서 뭐 하게? 텐트 바꿔서 놀면 더 재미있잖아. 새로운 파트너랑 새로운 텐트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오, 그거 재미있겠는데. 좋아. 텐트 체인지. 술에 취한 아줌마들은 오히려 더 신나서 텐트 체인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그녀들도 보통 내기 여자들은 아니었어요. 하긴 50대 아줌마들이 어딜 가서 30대 남성들과 놀아보겠어요. 결국 저희는 정말로 텐트를 바꿔서 놀기로 했죠. 그렇게 잊지 못할 캠핑장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요. 캠핑 일주일 뒤 은옥 누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고 싶다고 말이죠. 대구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 내려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죠. 뜻밖의 연락에 너무 기뻤어요. 오후 3시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은옥 누님이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오른손을 번쩍 흔들며 아는 척을 했고요. 누님, 주말인데 좋은데 놀러 안 가시고 저한테 오셨어요? 제 농담에 은옥 누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무슨 좋은 데가 따로 있나? 정태 씨랑 같이 있으면 여기가 좋은 데지. 그날 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내가 보고 싶었다는 걸 보면. 크크. 그렇지. 내 친구들도 정태 씨가 제일 괜찮았다고 하던데. 하하, 그런가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죠. 결혼식 왔다가 그냥 꿈이 올라가기 그래서 마음도 심란하고
마음이 심란하시면 제가 또 옆에서 풀어드려야죠. 대구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희 집에 갈래요? 집에 가자고. 그래도 될까? 대구 말고요. 누님 심란하다면서요. 제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이야기나 나눠요. 제 적극적인 태도에 은옥 누님은 못 이기는 적 따라 나오더군요. 이후 그녀와 종종 만나 데이트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사람이 질리기 마련인데 그녀는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남자 다루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연애에 있어서는 젬병이라고 할 수 있죠.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표현도 서툴러서 이제껏 만나온 또래 여성들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보통 3개월 이상 연애를 지속하지 못하고 짧은 연애만 하다 헤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을 볼 때 외모나 조건보다는 성격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들과 낚시 갔다가 우연히 만난 50살 아줌마 은옥 누님에게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의 모습을 발견했지 뭐예요. 솔직히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은옥 누님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꼈어요. 옛말에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애교 많은 성격에 살짝 끼 부리는 듯한 말투, 털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까지 은옥 누님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정식으로 사귀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가끔 만났을 때는 마치 애인처럼 데이트를 즐겼어요. 서로 외로운 처지에 친하게 지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은옥 누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성격도 굉장히 잘 맞아서 단 한 번도 말다툼이나 싸운 적이 없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웬만한 연인 사이보다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감정,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옥 누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13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은옥 누님에게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올해 22살 된 대학생 딸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네요. 아직 은옥 누님의 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은옥 누님에게서 딸이 저희 관계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의 재혼,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의 만남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옥 누님처럼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여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차이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은옥 누님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이라고 확신하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은옥 누님과의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녀석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연애는 얼마든지 하더라도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결혼은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연애는 감정만으로 가능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친구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은옥 누님과의 사랑은 분명히 진심이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함,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혼란스럽기만 하네요.